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거주 기한 제한을 시행한 이후 오늘 오전 10시 40가구가 퇴소 처리됐습니다. 이어 뉴저지 주정부 또한 이민자 버스 제한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폭풍과 강풍, 돌발 홍수 등 이상기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이 여파로 역사상 헌혈 최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9일 한국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한 가운데 각국 외신들이 이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영유아기 TV 시청 기간이 긴 아이들이 감각 처리 능력 손상과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시 망명자 보호 쉘터에 거주해온 자녀가 있는 40가정이 보호소 거주 60일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퇴소 처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갈 곳 없는 망명 신청자 가정을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정부 역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뉴저지에 도착하기 최소 32시간 전에 도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거주 기간을 아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 60일,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30일로 단축한 제한 규정을 시행한 이후 60일이 만료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오늘 오전 10시 퇴소 처리됐습니다. 오늘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로우 호텔에서는 60일 거주 제한 통보를 받은 40가정이 뉴욕시 보호 시스템에서 나왔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통보를 받은 가정이 퇴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뉴욕시 행정부는 퇴소하는 망명 신청자 가정을 대상으로 미국 내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항공권 등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자녀가 있는 가정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비인도주의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대해 뉴욕시 행정부는 60일 거주 제한 조치를 받은 자녀 있는 가정이 절대 길거리로 내몰릴 일은 없다며 이들이 갈 곳이 없을 경우 뉴욕시 차원에서 거주기간 연장 등의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제한 이들을 호텔방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들 망명 신청자 가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덴버, 매사추세츠 역시 망명자 보호소 거주 기간 제한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뉴저지 머피 주지사는 어제 20개 이상의 버스 회사를 상대로 서한을 보내 망명 신청자를 실은 버스가 뉴저지에 도착하기 최소 32시간 전에 뉴저지 주정부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서한을 통해 12월 31일 이후 남부 국경에서 뉴저지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가 1,800명에 달하며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맨해튼이지만 이사와 무관하게 이곳에 내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뉴저지 주정부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뉴저지주에 버스가 도착하기 최소 32시간 전에 뉴저지 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망명 신청자를 태운 버스 업체들은 뉴욕시에 도착하기 최소 32시간 전에 미리 도착 사실을 공지해야만 하는 제한을 두고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낮 12시 사이에만 뉴욕시가 승인한 곳에 이들을 하차시킬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입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 역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망명 신청자를 실은 버스가 뉴저지에 도착하기 최소 3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보험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손실이 막대해지자 주택과 자동차 보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금은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율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와 주택보험 가입이 일상적이고 관리 가능한 비용에서 가계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실현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주는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하도록 승인했으며 뉴저지주는 17%의 인상률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30% 인상했는데 주택보험료의 경우 40% 인상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것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19.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폭의 6배에 달합니다. 각 주정부가 이처럼 높은 인상률을 받아들인 건 최근 보험사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가뭄 등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침수와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스테이트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자동차 보험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지난해 가을 각 주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험 갱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 자동차 소유자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축소, 보험사 선택지 축소 등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재산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보험료 인상은 산불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과 허리케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플로리다 등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뉴욕 일원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서도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 샌디, 아이다를 비롯해 최근 여름마다 폭풍 후 피해가 이어지면서 뉴욕주는 주택을 구입할 때 홍수 위험 여부를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새해 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눈폭풍과 강풍, 돌발 홍수 등 이상 기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동부 지역에는 5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며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을 녹여 돌발 홍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고속도로 95번 인근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와 기상 전문 채널 등에 따르면 서부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에서부터 중부 대평원과 오데호 일원,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매사추세츠주까지 40여 개 주가 눈보라, 강풍, 돌발 홍수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 남동부에서부터 캔자스주 서부, 네브라스카주 동부, 아이오와주 북부, 일리노이주 북서부 등 미시간주 어퍼반도 등에 최대 20에서 30cm의 눈폭풍이 내렸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화이트하우스로 운전 여건이 위험해짐에 따라 80번 주간고속도로와 러셀에서 서쪽으로 콜로라도주로 이어지는 70번 주간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은 내일 새벽까지 23cm의 눈과 시속 64km의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북서부에서도 겨울 폭풍 경보와 함께 내일 새벽까지 18에서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 게리도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최고 15cm의 눈과 최고 시속 48km의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로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버지니아주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에 5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며 앞서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을 녹여 돌발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도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강타했으며 뉴저지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폭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홍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에는 현재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으로 맘모스, 오션 등 남부와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퀸즈 등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원은 내일 오전 6시까지 강풍경보가 발효됐으며 내일 낮 12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4년에 접어들었지만 팬데믹 여파는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급증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현열에 나서는 사람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은 보건의료 분야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 대외책임관인 데지레 라모스 레이너는 팬데믹 사태 이후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가 늘면서 집 안에만 머무는 생활 패턴이 크게 늘어난 결과 헌혈에 나서는 사람이 30만 명 급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너 대외책임관은 현재 적십자상 역사상 헌혈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헌혈센터 방문을 독려했습니다. 또 팬데믹 이전까지는 공립학교와 협력해 헌혈차를 보내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헌혈을 장려했지만 상당수의 헌혈 차량이 팬데믹 이후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수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 등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실정이지만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헌혈 및 혈액량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헌혈이 지역사회와 환우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헌혈에 동참해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십자사는 27일 토요일 브롱스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인 호레이스맨 고등학교에서 헌혈 차량을 운행할 방침입니다. 라이너 책임관은 뉴욕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국 남녀의 수명이 10여 년 후 선진국 중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은 평균 기대 수명 90세를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인류 집단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세계보건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가입국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영국 의학저널 랜셋에 게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2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추산치입니다. 조사 대상국 남녀 중에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 집단은 한국 여성이 유일했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뒤를 이어 88.55세, 일본 여성 88.41세, 스페인 여성 88세, 스위스 여성 87세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의 2030년 출생자를 따질 때에도 한국이 84세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한국 남녀의 2010년 출생자 기대 수명은 각각 77.11세, 84.23세인 점을 들어 그 증가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한국은 6.59세가 증가해 35개 조사 대상국 중 최고였고 남성도 6.96세가 늘어 7.53세의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지드 에자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는 한국 남녀의 기대 수명 증가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에 대한 투자가 기대 수명의 폭발적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학계는 한때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 90세 돌파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복지제도와 결합한 의학 발전 덕분에 장벽이 계속 깨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외신들이 한국이 오랜 기간 이어온 개고기 문화를 끝냈다고 전하며 개식용 금지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개고기를 외면하는 등 문화와 식습관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시각 9일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곧바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CNN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개고기 소비 관행이 식습관 변화로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를 얻었고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를 먹는 것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한 애견 카페를 방문하면서 보도했습니다. In South Korea shows the changing attitudes. I mean, we're here at a dog cafe, not by accident, but 1 in 4 South Koreans own pets. So they are very much a part of the household, aren't they? Yes. You know, the idea of consuming dog meat is something that dates back centuries, really to a time when South Korea had food shortages and there was a need for a protein source. But, you know, eventually the country got wealthier and more prominent. 영국 BBC의 경우에는 서울 종로의 한 보신탕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BBC는 보신탕은 일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진미로 여겨지지만 개고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고 특히 젊은이들은 이를 기피한다라며 이 법은 한국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개고기를 먹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개식용을 반대하는 20대 학생을 인터뷰하며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세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ew places you can still come to eat dog meat here in Seoul in one of these specialist restaurants. Dog meat is considered a delicacy among some older Koreans, but it's far less popular now with young people. Many of them never eat it now or have never even tried it, and so consumption is falling. 반면 AP통신은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개식용 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신호다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개고기를 금지하기를 원하며 대다수는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명 중 1명은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개식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9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 법안은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3년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유아기에 TV 등 동영상을 많이 보면 감각 처리 능력 손상과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각 처리 능력이 손상되면 아이들은 특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렉셀대 캐런 해플러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JAMA 소아과학에서 생후 24개월까지 TV 시청 시간이 긴 아이들은 33개월까지 감각 처리 능력과 관련된 비전형적 감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국 어린이 연구에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영유아의 TV 또는 DVD 시청에 관한 2011에서 2014년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습니다. 또 33개월 시점에 부모나 보호자가 작성한 영유아 감각 프로파일 설문을 사용해 영유아의 감각 처리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감각 처리 능력은 아기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과 같이 감각기관으로 느끼거나 전달되는 정보와 자극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신체 능력을 말합니다. 비전형적 감각 행동은 감각 처리 장애로도 불리며 새롭고 다른 감각, 느낌, 경험을 추구하는 감각 추구, 감각 자극을 피하는 감각 회피,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느리게 반응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2개월에 TV를 보는 영유아의 경우 TV를 전혀 안 보는 영유아보다 33개월에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느리게 반응하는 행동이 보통 수준보다 심각하게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8개월에 하루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감각 회피 및 저등록 행동이 심해질 확률이 23%씩 높아졌고 24개월에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감각 추구, 감각 민감도, 감각 회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확률이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시청하는 미디어가 아닌 텔레비전이나 DVD 시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유아기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과 이후 여러 행동에 걸친 비전형적 감각 처리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첫 데이터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소아과학회는 18개월에서 24개월 아기에게 TV 시청을 권장하지 않고 만 2세에서 5세 어린이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이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시장에 선출된 존 박 브룩헤이븐 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첫 한국계 시장이자 첫 아시아계 시장인 박 시장은 한인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축하하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으며 취임식은 아시아계인 엘빈 티 왕, 캐블리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민 1세대로서 조지아주 최초의 아시아계 한국계 시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익명의 전직 미 정보기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보스턴, 워싱턴 DC 등지에서 적발된 6개의 한인 운영 고급 매춘 조직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 등의 외국 정보기관과 연루돼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미국 기밀을 수집하기 위해 매춘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신문은 전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 DC와 보스턴에서 가치 있는 정보는 정보 기밀이라며 이번 성매매 사건은 작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춘 조직이 활동했던 워싱턴 DC 외곽 아파트 2곳이 모두 백악관과 연방의회,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에서 15분 이내 거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서 고급 아파트 6채를 빌려 정치인,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고액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조직이 연방검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내 운전면허 행정서비스의 수수료 일부 경감과 면허증 수령 기간 단축 등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기존 $14에서 $10로 인하됐으며 운전면허 신청 후 면허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주에서 8주에서 2주에서 4주로 약 2주 이상 단축됐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재외공간에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일부터 전 재외공간에 동시 적용돼 시행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